안녕하세요. 초등학부모 대표 채널 엄빠TV의 짜장쌤입니다. 계속해서 수학 공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드게임, 집에서 할 수 있는 보드게임 12가지 기억하시죠? 캠핑 가서든 또는 명절이든 꼭 챙겨나가서 어른들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좀 기억하시고 구매하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쵸, 수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사칙 연산,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문장제 문제, 또 수학, 그리고 심화, 올림피아드 문제까지, 그리고 또 하나 어느 정도의 선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요, 앞에 좀 보시고 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다양하게 또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집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꼭 집에 요거를 가지고 있더라, 또는 요걸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꼭 요거 놀이를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 자, 가지고 있는 물건부터 뭔지 한번 맞춰보시죠. 뭘까요? 네, 맞추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칠판입니다. 칠판.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화이트보드가 집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푼 문제를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뭘 해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 놀이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랜 시간 장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약 80%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거는요, 10에서 20%밖에 기억이 안 나요. 무려 80%는 뭐예요?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언어로 설명한 것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학을 선생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요, 안다와 모른다의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이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내가 아는 것은 한 번 본 것이고 모르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안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한 번 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 나 그거 알아.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보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더듬더듬 거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그 경계가 분명해요. 착각하지 않아요. 난 모르는 거야, 이건 아는 거야, 분명합니다. 착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요, 뭐예요? 아, 그거 아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착각지대가 많은 거예요. 한 번 본 걸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착각지대가 많을수록 뭐예요? 공부를 사실 잘 못하는 아이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선생님이 되어서 자신의 언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중간에 설명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찾아보고 또 설명하면서 자신의 장기 기억으로 옮겨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학도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알고리즘 계산법을 기억하는, 기억에 의존하는 교과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계산법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푸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문장제 문제들, 좀 많이 꼬여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못 푸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원인을 문해력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어휘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연필 한 다스를 총 12개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철수는 연필 3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가 가지고 있는 연필은 총 몇 개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어휘력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문장들을 쭉 읽다 보니까 문장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곱하기 문제인지 나누기 문제를 파악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다시 말해서 문해력이 안 돼서 수학 사고력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적절한 방법이 뭔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답 노트가 있고요.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심화 문제들이 있는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답 노트라고 했을 때는 일일이 전부 다 뭐예요? 글씨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해요? 모르는 문제는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그리고 프린트를 쭉 해요. 다시 그 문제를 보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아니, 왜 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지에 대한 메타인지, 이걸 반복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해나간다라는 전략 또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 패드 있잖아요. 패드에다가 사진 찍은 것들을 쭉 올려놔요. 그리고 패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틀린 문제들만 풀어나가는 것이죠.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적절한 도구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자, 오답노트 풀어요? 몰라요? 자, 그럼 다시 뭐예요? 답지를 봅니다. 근데 답지를 보면 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자신이 설명을 해나가고 그 문제들을 또 다시 모았다가 일주일 뒤에 스스로 또 다시 선생님 놀이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심화 문제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15분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정답지 봅니다. 또는 선생님 설명 듣습니다. 선생님 놀이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언어로 이해한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수학 공부의 핵심입니다. 선생님 놀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역사를 하고 과학을 하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쭉 풀어내는, 기억해야 하는 공부에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선생님 놀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푸는데 최소 공배수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5학년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6학년인데 5학년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부족한 영역만 다시 갔다가 그 영역만 다시 훈련을 하고 원래대로 다시 6학년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수학은요, 나선형 구조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학년에서 나왔던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학년에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학년에서 배우다가 모르는 것들은 그 부분만 다시 가서 훈련하고 연습 반복한 다음에 다시 와서 그 학년의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6학년인데 5학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존감 떨어지는 학습을 시키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수학 공부의 핵심 되는 세 번째,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그 즉시 바로 뭘 해야 돼요? 채점하셔야 돼요. 아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신의 사고의 과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반드시 바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르는 것들은 체크하고 다시 생각하고, 최대의 한 번의 사고 맥시멈 시간은 몇 분이요? 15분. 그래도 모르면 내일 생각하거나 정답지를 보고 선생님 놀이 하면서 다시 한번 체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기준. 그렇죠? 수학 공부는요, 철저하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수학 문제를 째려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 어떻게 풀지? 특히 운해형 아이들이 더더욱 그래요. 약간 째려보면서, 그러면 수학 문제 바로 떠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손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입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신의 모든 기관을 다 이용하는 겁니다. 보고, 말하는 거 듣고, 손으로 쓰고. 선생님 놀이 하면서 뭐예요? 일어나서 손으로 계속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공부를 재밌게 하는 아이들은요, 자신이 설명하는 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신이 공부한 내용, 공부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찍어서 계속해서 올리는 학습 동영상을 올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블로그에 또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공부를 인증하면서 매일매일 올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오늘은 몇 시간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인증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뭐가 옳다,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아, 오늘은 2시간 22분 55초 체크. 내일은 2시간 35분 55초. 그래프도 그려보는 겁니다. 자신에게 뭐가 맞고 뭘 하는지 마치 공부를 게임과 활동처럼 해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게 작은 성취감들이 자기 자신감과 존중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수학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코칭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공부 자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 방법도 있어 라고 하면서 다양한 공부 방법들을 적용해보고 너에게 맞는 공부를 찾아갈 수 있는, 초등학교는요, 이리 시도하고 저리 시도하면서 자기에게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 나가는, 선택하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주도성이에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우리 엄빠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